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슨 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죠? 이항분포를. 맞아. 이항분포는 n, p 요렇게 써지는 요런 걸 이항분포라고 하죠. 이거를 재현아 언제 쓰는 거였나? 요게 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독립시행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독립시행은 이렇게 써지는 거죠? 뭐 n, c,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써진 게 독립시행이죠? 요 독립시행을 언제 쓰는 거냐면 서로 독립인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때 r번 성공할 확률 그런 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항분포도 그렇고 n이라는 건 항상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주면 된다? n은 내가 뭔가 시도하는, 그치? 시행을 하는 횟수로 생각해주면 되고요. p는 뭐라 그랬죠? p는 한 번의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 성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쓰는 거야. 얘는 전체적인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이걸 쓰는 거고 얘는 특정하게 딱 몇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를 쓰는 거라 그랬죠. 그쵸?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자 그때 이항분포에서 평균,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로 구한다. 그치? 횟수에다가 성공률을 곱해버리면 평균이 나오고요.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pq로 구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q는 성빈아 뭐였니? q는? 그치. q는 1-p를 의미하는 실패할 확률이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서 n 값이 충분히 크면 근데 웬만하면 다 됩니다. 웬만하면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x는 누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정규분포는 원래 정규분포 쓸 때 앞에 칸에 뭘 쓰고 뒤에 칸에 뭘 쓰죠? 앞에 칸에 평균 m을 써주고 뒤에 칸에 분산 시그마 제곱을 써주잖아요 원래. 그치?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 평균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 평균 자리에 x의 평균 np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죠? 요 자리에 x의 평균 np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돼? x의 분산인 npq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npq.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규 분포를 np, npq 요렇게 쓰면 이게 바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된다. 지난 시간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이항분포 상황이야. 근데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뭐 x가 뭐 얼마보다 작을 확률 이런 걸 이제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풀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다 뭐 해서 구한다? 그냥 정규분포는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전부 표준 정규분포로 갖고 와서 확률을 구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구할 때는 표준화시켜서 구한다. 표준화시켜서. 어제나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뭐였니? 표준화시키고 싶으면 일단 x를 뭘로 바꾼다 어제나? z로 바꾼다. 그리고 표준화시키는 공식은 시그마분의 x-m이었습니다. 자,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가 x고요. 시그마는 당연히 표준편차. m은 당연히 평균. 다시 x가 뭐라고?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 m은 평균. 시그마는 표준편차. 그래서 내가 a라는 숫자를 표준화시키고 싶으면 이 x자리에 a를 집어넣어가지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요렇게 바꾸어가지고 푸는 거였지. 그치? 그렇게 바꾸면 얘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니까 표가 딱딱딱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확률을 다 구해낼 수 있었죠. 그쵸?
자, 오늘 할 건 뭐냐면 182쪽으로 가볼게요. 182쪽.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통계 단원이잖아. 그래서 통계라는 건 무언가를 이제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해서 정리하는 거잖아. 질문하세요. 뭐? 몇 쪽이죠? 179쪽? 170쪽? 170쪽에 220번? 요거? 자, 요 문제 풀고 우리 뒤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170쪽에 220번. 확률 변수 x가 쟤를 따를 때 쪽을 만족시키는 m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x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우리는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건데,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니까 어지나 뭐 해서 구해야 돼요? 뭐 해서 구해야 돼요?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 x라는 확률 변수가 뭘로 바뀌어? z로 바뀌고요. 45를 표준화시키고 싶지? 그럼 45라는 숫자를 여기다 쓰고요. 뒤에 빼기 뭐였더라? 평균 m. 지금 평균 그냥 m이죠. 분모는 뭐다? 10. 요거잖아. 그치? 근데 요 확률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이게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시그마 제곱이니까 10이 시그마예요. 시그마 자리는 얘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0.1587이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게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z. 자, 이런 표준 정규 분포의 상황이라면 이놈이 어디쯤에 있을까 생각해 봐. 이놈이 z가 얘보다 작을 확률을 구했는데 확률이 0.1587밖에 안 돼요. 0.1587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절반보다도 훨씬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이 녀석의 값이 요쯤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가지고 얘보다 더 작을 확률이면 요 끄트머리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1587이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녀석을 요쯤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10분의 45 마이너스 m. 그래서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인데 여기가 0.1587이 되도록 그렇게 이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쪽이 0.1587이면 여기 넓이는 얼마야? 여기 요만큼. 이거. 그치? 이거는 0.5에서 0.1587을 뺀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쪽 영역의 넓이가 요게 0.3413이 될 거고요. 요게 0.3413. 그 0.3413이라는 넓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0부터 1까지 표준 정규 분포에서 0부터 1까지 잘라야 된대. 근데 지금 얘는 0보다 어느 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1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얘는 얼마가 된다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10 곱해주면 되죠? 그럼 45 빼기 m은 마이너스 10이고요. 넘기면 55가 되겠네. 그치? m 값은 55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됐니 서진아? 자, 요런 게 이제 정규 분포를 통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우리는 182쪽으로 가볼게요. 자, 모집단과 표본이 있죠. 모집단과 표본. 일단 모집단과 표본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통계, 뭔가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준영아 어떤 느낌이지? 전수조사는 뭐 같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전수조사.
있을까요? 가장 필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투표, 선거, 그치? 만약에 막 대통령 선거 했는데 야 저기 뭐 서울표만 이렇게 짓게 해봤는데 1번이 이겼네. 그럼 1번 당선? 이러면 되겠어?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그죠? 투표를 했으면 모든 표들을 다 까봐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몇 번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전수조사인 거고요. 표본조사는 뭐냐면 다 조사하기 힘들거나 다 조사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몇 개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그 뽑은 애들만 조사해보는 거지. 뽑은 애들만 조사해가지고 아 얘네들을 조사해보니 얘네들의 평균이 이 정도 되더라. 그러면 아마 전체 평균 구해도 비슷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본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모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는 점이 15개가 찍혀 있어요. 그럼 이 15개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보는 게 전수조사고 이 15개 중에서 자 내가 랜덤하게 몇 개만 뽑아. 자 지금 몇 개 뽑았어요 이거? 딱 4개 뽑았죠? 요렇게 뽑은 4개만 갖다가 조사해보는 것을 표본조사 이렇게 불러요. 그치? 그때 지금은 4개를 뽑았잖아. 그럼 요때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4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은 내가 표본을 몇 개짜리를 뽑았느냐, 몇 개의 자료를 뽑아서 하나의 표본으로 삼았느냐, 그게 표본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표본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추측해 보는 것이 이제 표본 조사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은 모집단은 전체 모든 자료를 포함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쏙쏙쏙 뽑아낸 것을 표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표본이 몇 개의 자료를 뽑은 거냐 그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쏙쏙쏙 뽑아내는 작업을 추출이라고 한다. 이런 단어의 뜻과 이런 게 어떨 때 쓰일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임의 추출이라고 그랬죠.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여러분 이 말 알죠? 랜덤이 뭐니 랜덤. 그죠? 무작위죠 무작위. 너네 스타크래프트 하니? 너무 옛날 게임이니? 난 랜덤이라는 말을 스타크래프트에서 처음 봤는데 랜덤 하면은 아무 종족이나 막 걸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료를 뽑을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으면 안 돼요. 그쵸? 뽑으면 안 되고 무작위로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다 같은 확률로 뽑힐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뭐 복원 추출도 있고 비복원 추출도 있고 이런 얘기는 전에 했잖아. 초야, 복원 추출은 무슨 뜻이지? 그죠? 내가 딱 꺼내가지고 1번이네 보고 다시 넣어놓는 거. 이게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은 딱 꺼내가지고 1번이네 하고 가져가 버리는 게 비복원 추출이죠. 그쵸? 이런 방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그냥 공 뽑기나 뭐 숫자 카드 뽑기나 이런 데서 많이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가뿐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통계조사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 그러니까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하는 게 더 나은 거. 그거를 골라보라는 거예요. 자, 재현아,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전수조사하는 게 좋을까? 표본조사하는 게 좋을까? 네가 만약에 건전지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 네 공장에서 하루에 건전지를 10만 개 만들어. 근데 건전지 수명을 전수조사해. 어떻게 되겠니? 건전지의 수명을 조사한다는 게 결국 건전지를 써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10만 개를 다 써본다는 얘기잖아. 뭐 먹고 살아? 전수조사하면 안 되지. 그치?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내가 만든 건전지 중에 뭐 한 100개만 뽑아가지고 100개만 수명을 조사해보면 되는 거지. 그치? 요런 게 이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겁니다. 기억은 표본조사이고요. 니은은 뭘까?
맞아요. 총 인구 조사는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막 몇 명씩 사는지 조사하잖아요. 나라에서 통계청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 조사겠죠. 디귿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대수. 이것도 모든 자동차들을 다 등록해 놓은 거잖아. 몇 개만 뽑아서 등록한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전수 조사에 해당될 거고요. 과일의 당도 조사. 과일 당도를 전수 조사하면 될까 안 될까? 수박이 얼마나 단지 잘라보자고 다 잘라보면 어떡해? 먹을 게 없잖아, 그치? 몇 개만 뽑아서 잘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기억과 리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임의 추출에서는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뽑는데 뽑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보겠다는 거야. 첫 번째는 한 개씩 복원 추출. 어제나 복원이 뭐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지. 그럼 내가 처음에 공을 하나 뽑아서 봤어. 3번이 나왔네? 하고 다시 집어넣어 놓고 다시 뽑는 게 복원 추출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공을 뽑는다면 우리한테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펼쳐질까요? 여러 가지. 이거를 대답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를 돌려야 될 필요도 없는 질문인데요. 공이 5개 있다고요. 하나를 뽑는다고요. 몇 가지예요? 5가지지? 다시 집어넣었다고요. 네, 또 뽑아요. 또 몇 가지예요? 5가지. 또 집어넣고 또 뽑아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야? 야, 너 주사위 2번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냐? 12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를 3번 곱해야 되는 거지. 5를 3번 곱한다고. 그러니까 숫자를 3개, 이게 3칸을 만들어 놓고, 자, 처음에 뽑아가지고 여기다 숫자 하나 쓰고, 또 집어넣고, 다시 또 뽑아가지고 여기다 숫자 하나 쓰고, 다시 또 뽑아가지고 여기다 숫자 하나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도 5가지 중에 하나, 여기도 5가지 중에 하나, 여기도 5가지 중에 하나가 뽑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총 125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5파이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대로 3개를 뽑는다. 그치? 5의 3제곱. 자, 근데 2번 이제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뽑긴 하는데 뽑아가지고 보고 3번이네 하고 가져가 버려.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줄어들까? 숫자를 3개를 쓰는데 처음에는 몇 개 중에 고르지만 5개 중에 고르지만 여기서 뽑은 거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몇 개 중에 골라요? 두 번째는 4개 중에 고르게 되고 세 번째는 3개 중에 고르게 됩니다. 그쵸? 요거는 답이 60가지가 되겠고요. 얘는 표현하자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 5P3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순열로 표현할 수 있겠고. 자, 동시에 3개를 뽑아. 이건 듣자마자 뭐예요? 조합이죠. 그죠? 5개의 공 중에 3개를 싹 뽑는 거니까 5C3이 떠올라야 됩니다. 5C3. 그래서 이거는 10가지가 된다.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몸풀기였고, 이제 오늘 진짜 주제는 그 뒤에 나오는 184입니다. 184쪽을 보면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나와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표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표본 이렇게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하는 거. 일단 그럼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면은 모평균은 앞서 얘기했던 모집단 있죠. 모집단. 준영아, 모집단이 뭐였지? 공개 그 조사에 대상을 그냥 딱 두 글자로 전체. 전체. 모집단은 뭐다? 전체. 그러면 그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 그러겠어?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해요. 평균은 M, 그치? 평균 M. 그 다음에 분산은 뭐 쓴다? 시그마 제곱. 이게 분산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 쓴다? 시그마. 요렇게.
그치? 요게 모 집단에 대한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면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 앞서 말한 것처럼 모 집단에서 내가 뭐 3개, 개수가 3개. 그럼 3개짜리 표본을 탁 뽑은 거야. 3개의 자료만 싹싹싹 뽑아가지고 그 3개만 딱 모아놓은 그 그룹이 표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 자 여기 보면 모 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요렇게 쓰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묶여가지고 얘네들 요렇게 얘네들이 요렇게 한 세트의 표본을 만드는 겁니다. 한 세트의 표본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 중에서 n개만 싹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표본들만 가지고 요 표본 안에 있는 요 자료들만 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할 거야.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니? 요 표본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n으로 나누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평균을 뭐라고 부른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대. 얘네들만 가지고 뽑은 그 구한 평균. 근데 그 표본 평균을 뭐라고 쓰냐면 x 바라고 써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잘 들어야 돼. 자, 모 집단에서 n 개의 자료만 싹싹싹 뽑았어. 그래서 그 n 개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요것들을 하나의 표본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그 n 개의 자료들만 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했어. 그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어진 얘가 뭐라고요? 너 앞으로 와. 빨리 와. 화끈하게 일로 와. 어지나? 이게 평균이야, 이게. 모평균. 자료들이 겁나 많이 있잖아. 겁나 많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낸 게 모평균 M. 자, 근데 그 겁나 많은 자료들 중에 내가 딱 5개만 딱 뽑았어. 이렇게 5개만 딱 뽑으면 이 5개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그 표본에 있는 5개만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 그걸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뭐라고 부를까? 그냥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평균이잖아. 이 하나의 표본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표본 평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요 표본들만 가지고 분산을 구한 거를 이렇게 쓰고요. 얘를 표본 분산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곱 떼고 요거를 표본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사실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것은 다 이 표본 평균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 자, 잘 기억해. 얘가 표본 평균이라 그랬지. 얘가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면 어진아, 이건 뭐니? 이건 뭐니?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아니 어진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의 평균이에요? 아니 말을 못해. 이거 발음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왜 한국 사람인데 왜 못해? 천천히 해봐. 표본 평균의 그렇지.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준영아?
권준영,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표본 평균이야. 그럼 준영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이건 뭐야? 아니 준영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에다가 앞에 2를 이렇게 붙여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2가 무슨 기호예요? 아까 우리 실컷 복습했잖아. 어? 어디다 썼니? 좀 실컷 썼잖아 여기. 이게 무슨 뜻이었니 이게? 말을 해 말을. 그래 평균이잖아. x의 평균을 표시하는 거잖아 이게. 이거는 x의 분산을 표시하는 거고. 잘 들어. 이게 x의 평균이에요. 이거는 x의 분산이에요. 그지? 그러면 자 이건 뭐냐고요. 이게 뭔데 이게. 그러면 표본 평균의 뭐야 이거는? 그렇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가. 그럼 이거는 뭐야 준영아? 이거는 뭐야 이거? 표본 평균의 분산.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시그마가 뭔데? 표준 편차. 그치? 표준 편차. 이거 읽지 못하면은 말짱 소용이 없어요. 읽을 줄 알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야. 하영아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뭐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 개 모집단에 있는 자료 중에서 딱 5개만 뽑아서 표본을 만들고 그 5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런 표본을 하나만 뽑을 수 있겠니? 아니지. 다양한 표본을 뽑을 수 있지. 여러 개의 표본을 뽑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여러 개의 표본들마다 각각 다 뭐가 있을까? 여기 요렇게 5개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요렇게 5개 뽑아가지고 얘네 5개 가지고 또 평균 가면 그것도 또 하나의 표본 평균일 거고, 이런 식으로 표본들마다 다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덜 헷갈리기 위해서 직접 어떤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한테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 0, 2, 4, 6이라는 딱 4개의 숫자만 들어있는 모집단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 모집단부터 생각해보면, 이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일까? 이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일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x값이 0, 2, 4, 6이 있고요. 다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숫자가 뽑힐 확률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4개니까, 그치? 4개니까 다 각각 4분의 1씩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요렇게 모집단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 정도 암산 되잖아. 얼마야? 4분의 12잖아. 3이지? 그치? 자, 3이에요. 이 3은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얘는 다른 문자로 m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것도 구할게요. 분산도 구할게요. 분산. 자, 분산 구하려면은 얘네들을 뭐 해준 다음에 제곱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x제곱 0, 4, 16, 36 해가지고 구해보면 4분의 한 다음에 얼마? 10, 56 이어서 14라고? 14가 맞나? 14 빼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방금 구한 평균 3을 제곱해서 빼주는 거잖아. 그럼 요게 5가 되겠죠. 그쵸? 요게 이제 x의 분산이니까 모 집단의 분산, 모 분산이에요. 모 분산을 다른 기호로 뭐라고 쓴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모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 평균이 3이고 모 분산이 5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이야. 요 모 집단에서 표본을 만들어 볼게. 표본을 만들 건데 표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게요. 크기가 2인 표본.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복원 추출로 뽑겠습니다. 복원 추출. 자, 내가 복원 추출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총 몇 가지 종류의 표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까 복원 추출할 때 아까 앞장에서 어떻게 했죠? 아까 앞장에서 복원 추출할 때 1, 2, 3, 4, 5가 있으면은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0, 2, 4, 6, 0, 2, 4, 6을 뽑는 거니까 4 곱하기 4만큼 총 몇 개의 표본이 뽑혀? 16가지 표본을 뽑을 수 있다고요. 맞니? 그러면 그 16개의 표본들이 전부 다 각각 뭘 가지고 있을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볼게. 0, 표본 평균을 찾는 과정이에요. 0, 2, 4, 6, 0, 2, 4, 6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욕하는 지금 무슨 뜻이야?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얼마가 뽑힌 거야? 첫 번째도 0 나오고 두 번째도 0 나온 거예요. 00이라는 표본이 뽑힌 거야. 그러면 00의 평균은 얼마예요? 0이잖아. 00의 평균은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0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한 번은 2 뽑히고 한 번은 0 뽑힌 거예요. 그 표본의 평균은 얼마야? 1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숫자들을 쭉 적으면 그 16개들이 바로 어떤 값들이야? X바들인 거야. 그치? 표본 평균들인 거야. 쭉 써보면요. 0, 1, 2, 3, 1, 2, 3, 2, 4, 6, 3, 4, 5, 3, 4, 5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저 16개의 숫자들이 16개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들인 거예요. 그런데 값들을 보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X바들인데 X바는 제일 작은 얼마? 제일 작은 값이 0이죠. X바 중에 제일 큰 게 누구? 6이죠. 그래서 X바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률 분포를 써보면 0, 1, 2, 3, 4, 5, 6 이렇게 확률 분포를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자 그때 확률들을 밑에 써보면요. 성빈아 이거 16개잖아. 그 중에 0이 몇 개 있어? 딱 하나. 그럼 16분의 1이죠? 1은 몇 개 있어? 2개. 2는 3개. 3은 4개. 4는 다시 3개. 5는 2개. 6은 1개. 자, 요렇게 확률 분포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지만 저거는 누구에 대한 확률 분포야? X바에 대한 확률 분포야. 그럼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누구의 평균이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지.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위아래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 그렇게 더하면 얼마 될까요, 이거? 16분의 한 다음에 0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얼마야 이거? 48. 그럼 16분의 48이니까 얼마 나와? 3. 자,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3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근데 그 3이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모 평균과 어때? 똑같잖아. 그치? 똑같다고. 그래서 모 평균과 어지나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잖아. 그죠? 일단 x 바들을 쭉 제곱해놔야 되겠지. 0, 1, 4, 9, 16, 25, 36. 그럼 요것들을 이제 쫙 더해야 되니까 불러줘. 50, 자, 요렇게 한 게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서 뭘 빼야 될까? 3의 제곱의 평균, 그치? 아, 평균의 제곱, 3의 제곱, 9를 빼줘야 됩니다.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요게 2분의 5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2분의 5가 나왔게요? 아까 모 분산이 얼마였지? 모 분산? 모 분산이 5였죠? 모 분산이 5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가 나왔어? 2분의 5가 나왔지. 밑에 2분의 가 붙었죠. 저 2분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자, 여기 보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래? n분의 시그마 제곱. 이 n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뽑은 표본의 크기.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 아까 전에 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을 뽑았니? 2짜리를 뽑았잖아. 여기서 2짜리를 뽑았기 때문에 얘가 어디 생긴 거야? 여기 시그마 밑에 생긴 거예요. 2분의 이렇게. 그럼 내가 크기가 3짜리 표본을 뽑았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 3분의 5가 됐겠지. 그치? 맞죠?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봤죠? 자, m이라고 쓰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모평균. 그 모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모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똑같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치?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다. 두 번째, 자, 요게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평균을 어떻게 한 것과 같다?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빈아, 읽어봐.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진아, 이게 뭐예요? 표본 평균이야. 표준이 아니라 표본 평균.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 그것이 뭐랑 같다? m이 뭔데? 모 평균. 다시 얘가 뭐라고? 그건 표본 평균의 평균. 그것이 뭐랑 같다? 모 평균과 같다. 얘는 어떻게 읽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 그것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일단 시그마 제곱은 뭐예요?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가 표준 편차야. 시그마 제곱은 뭐야 그럼? 오해하지 마라. 분산이에요. 분산. 근데 이게 분산인데 모 분산이에요.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같은데 n은 뭘까요? 우리가 표본을 뽑았잖아 지금. 그 뽑은 표본의 크기.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았느냐.
지금 우리가 위에서 뽑았던 거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던 거야. 그쵸? 그래서 2로 나눠진 거죠. 요 5라는 숫자가 2로 나눠져서 2분의 5가 된 거죠. 맞나요?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크기가 2라는 게 아까 우리가 모집단이 0246이었잖아.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자 그랬잖아. 그 얘기는 0246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2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로 그려진 것이 자, 모집단이 0246인데 내가 만약에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잖아요. 그럼 여기서 뽑기를 3번 하는 거예요. 표본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숫자를 3개 뽑아서 집어넣어. 근데 그 뽑는 게 그 복원 추출이야. 그러니까 뭐 0, 0, 0 이런 표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0, 4, 4 이런 표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6, 2, 4 이런 표본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면 이게 이제 크기가 3인 표본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예로 든 거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자 그랬잖아. 그러면은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건 0, 2, 4, 6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0, 0을 뽑을 수도 있고 뭐 0, 4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4, 4를 뽑을 수도 있고 6, 2를 뽑을 수도 있고 이런 표본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표본이 아까 세어본이 총 몇 개였어? 16개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 16개마다 각각 다 자기의 그 표본 평균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의 표본 평균을 가질 거고 그거를 적어 놓은 게 이 초록색 안에 숫자였던 거죠. 그들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자, 185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이 개념을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85쪽에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자, 재현이가 한번 읽어봐. 표본 평균 x 바라고 읽으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시 어지나 모집단이 뭘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들이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보세요. 모집단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써져 있죠. 모집단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런데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 알겠니? 방금 여기 왼쪽에서 봤잖아. 방금 왼쪽에서 봤죠? 자,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지만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잖아. 모집단이 따르는 정규분포가 요거라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은 똑같이 가져가면 돼. 근데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이건 x바들의 분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써야 된다? n으로 나누어서 써야 된다. 근데 윤서야 n은 뭐다? 표본의 크기. 그치? 표본의 크기. 그리고요.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된대.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바는 거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100%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그때도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다. n값이 충분히 크면 항상 정규분포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7쪽 한번 볼게요. 187쪽.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써놓고 시작할게.
방금 앞장에서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던 두 가지가 뭐냐면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이 뭐하고 같은지를 썼죠. 윤소라, x바의 평균은 뭐랑 같았죠? 그냥 모평균과 같았죠. 그리고 이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냥 x의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한 거다? n으로 나눈 거야 라고 말했고요. 요 시그마 제곱, 이 모 분산은 x의 분산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n분의 vx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이거 찾고 이것만 찾으면 이 문제 답도 나오는 거죠. n은 얼마일까, 이 문제에서? n 문제에 써있지. n이 얼마래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n자리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x의 평균과 x의 분산만 구하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치? 자, 구해보겠습니다. x의 평균. 자, 이거 통분해 놓을게요. 요거 2분의 1이면은 4분의 2니까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면 평균은 4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2네요. 그죠? 평균 2. 자, 분산 구할게요. 분산은 자, 요거 제곱시켜 놔야 되겠지. 1, 4, 9 한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8 플러스 9에서 평균의 제곱 4를 뺄 거예요. 얼마게요? 얼마지? 2분의 1인가? 2분의 1,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여기 x의 평균과 x의 분산 자리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과 똑같으니까, 자, x바의 평균은 그냥 성빈아 얼마라고 쓰면 돼? 얼마라고 쓰면 돼? 그쵸?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똑같으니까 2라고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그치? 응? 근데 n자리에 뭐 들어갔고 4 들어갔고 vx 자리에 뭐 들어가고 2분의 1 들어가. 그러니까 4분의 2분의 1이에요. 얼마게요? 8분의 1. 끝났지, 그치? 요렇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면 된다. 어진아, 듣고 있니? 이게 뭐랑 같다고, 어진아? 모평균과 같다고? 이거는 뭐랑 같다고?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다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실을 활용해 가지고 188쪽에 오늘 188쪽에 있는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무슨 얘기를 배웠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뭘 따른다고 배웠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문제에서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자, 정규 분포 하나 딱 써놔. 150,5 제곱. 이게 x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입니다. x는 뭐냐면 음료수의 용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음료수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표본을 뽑은 거야, 그치?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을 뽑은 거야? 크기가 100짜리 표본을 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크기가 100짜리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좀 전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x바도 뭘 따를 거야? 정규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내용에 의해서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럼 x바의 정규분포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게 핵심인 거야. 자, x의 평균이 150이잖아? 그럼 요 자리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똑같이 150이 들어가야지, 그치? x의 평균이랑 x바의 평균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150이면 얘도 150이야. 자, 근데 뒤에는 똑같이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x의 분산이죠. 여기는 x바의 분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앞장에서 어진이가 얘기했잖아. x바의 분산은 어진아? 뭐 분의 뭐였어? 네가 말했잖아, 앞장에서.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그럼 지금 상황에 맞게 여기 분산 자리를 채운다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되겠냐고요. n이 몇이야 지금 n이? 100.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요거 5제곱인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는 100분의 25가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1이 있는 거야. 4분의 1. 그럼 어떻게 쓰면 더 이쁠까? 이렇게 쓰면 더 이쁘겠지. 그러면 2분의 1이 바로 x바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찾은 다음에 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x바가 149보다 크거나 같고 15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들을 보면 계속 뭔가가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이항분포 배웠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연결되는 거 배웠죠. 다시 그럼 또 정규분포에서 표본 뽑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이니까 뭐 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정규분포는 다 뭐하지? 다 표준화하지?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자, 표준화시킬 거니까 x바를 z로 먼저 바꿔놓고요. 표준화시켜 봅시다. 149를 표준화시킬 건데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표준화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윤서야 뭐라고 써야 돼? 분모가 2분의 1 그리고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 빼기 평균 150. 자, 이쪽은 이제 151을 표준화시키는 거잖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분의 151 빼기 150 요렇게. 자, 그래서 요쪽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쪽 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어제나 요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데 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 요 확률 어떻게 구하면 돼? 바로 대답 안 나오면 또 그려야죠 또. 아유 귀찮아라. 이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야. 이게 표준 정규 분포야.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구하래. 정규 분포 배웠을 때 뭐 이거는 제 겁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더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1.477. 그렇지. 그거 대답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여기 넓이에다가 곱하기 2한 게 답이죠. 그죠? 근데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2이기 때문에 얘는 0.4772에다가 곱하기 2 한 게 답이다. 얼마야 그러면? 9, 5, 44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지? 0.9544. 네,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왔으면 요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표본을 뽑는 거, 그 개념만 추가가 된 거고 x바라고 변화됐을 때 뭐가 바뀌는지만 알면 되니까 앞에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앞에 게 헷갈리면은 이제 막 이 개념들이 막 혼동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원리는 188까지가 숙제고요. RPM은 (91까지) 91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랑 따로 약속한 것들 잘 지키시고